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근근히 가게를 지키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래도 살아내야 했죠. 그날 아무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 4시 진수백반의 주방에서 칼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정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릎 위에 파스를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진통제 2알을 삼키며 버텼죠. 남편 이진수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째 혼자서 이 가게를 지켜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국물 맛이 예술이네요, 사장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숟가락을 놓으며 웃어주십니다.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거든요. 이모님까지 그만두시고 나니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8시를 알렸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주방 전체에 퍼져나갔죠. 정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준 그 시계였습니다. 여보가 출근하던 시간이구나.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지만 정자는 다시 앞치마끈을 고쳐매고 일손을 놀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 이하린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몸 조심하시고요. 짧은 문자였지만 정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린이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말은 적지만 마음은 깊은 아이였죠. 군대에 간 뒤로는 더욱 과묵해졌지만 휴가 때마다 어김없이 집에 와서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진수와 함께 꿈꿔왔던 소중한 공간이었고 하린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기도 했으니까요. 해가 기울어가고 저녁 준비를 하던 정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던 탓이었죠.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린이 오면 좀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정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주방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진수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이하린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진수백반 앞에 섰습니다. 사복 차림의 하린은 언뜻 보면 평범한 20대 후반 여성 같았지만 곧게 편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에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자가 반가운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린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지난번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린이 많이 힘들었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정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연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린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시면서. 하린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반찬통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모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지금은 어머니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말순이 이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도와주셨는데. 하린의 질문에 정자는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냥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셨어. 인건비도 제대로 못 드리는 형편이라. 정자는 반만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조폭들 때문에 말순이 이모님이 무서워하셨거든요. 사장님, 저 사람들 자꾸 와서 협박하는데 저도 무서워요. 죄송합니다라며 그만두셨던 겁니다. 하린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관찰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군대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믿음직스러운 존재였지만
정작 가장 지켜야 할 가족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다니.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뭘 못하겠니? 정자는 괜찮은 척했지만 할인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붙어 있는 파스, 손목에 감긴 보호대, 그리고 억지로 지으려 하는 미소까지 말입니다. 할인은 마음 한편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어머니를 지켜내겠다고. 할인은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것은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빠른 상황 판단도 몸에 배어 있었죠. 제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할인의 손놀림은 군대에서 단련된 정확성과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어요. 괴종시계가 12시를 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자연스럽게 서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손님이 적다는 걸 금세 눈치챘죠. 예전에는 이 시간에 만석이었는데 할인이 중얼거리자 정자가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다들 그런 거야. 하지만 할인은 단순히 경기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감지했어요. 들어오는 손님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모녀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인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정자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특히나 그 무서운 사람들 일은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겠니? 엄마는 괜찮다고 했잖아. 할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관찰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인은 조용히 가게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월요일 점심시간 할인이 부대로 복귀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자는 혼자서 국물을 끓이며 딸이 도와주던 시간을 그리워했어요. 손님이 몇 명 없어서 한산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양철우를 비롯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었지만 손목의 문신과 험악한 인상이 범상치 않았어요. 정자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으시네요. 양철우가 의자에 앉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몇 명의 손님들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이미 다 갚았다고 했잖아요. 원금도 이자도 모두.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병원비로 빌린 돈을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더 달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그때 계약서 다시 보셨어요? 연 20%가 아니라 월 3% 복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리가 뭔지는 아시죠? 양철우의 말에 정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남편 수술비가 급했던 당시에는 그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 건 법정 이유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양철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은 형님들이 알아서 해요. 우린 그냥 돈 받으러 왔을 뿐이에요. 사장님도 장사 계속하려면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철우가 일어나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 위에 사진을 보더니 비웃음을 띄었어요. 에이, 이런 낡은 거나 걸어놓고 장사나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고물시계라니. 그가 무심코 사진 액자를 툭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정자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양철우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 가게 임대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장사해요? 요즘 이 동네 상권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양철우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안 오는 것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 정자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양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잖아요. 우리도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말순이 이모님이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담가 가져오려던 참이었는데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 저는 그냥. 말순이는 황급히 뒤돌아서려 했지만 양철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이모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말순이가 이들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양철우는 일부러 더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말순이는 정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야 했습니다. 보세요, 이모님도 이제 안 오시잖아요. 다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밥 먹으러 오겠어요? 양철우의 말이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순이 이모님이 정말로 그만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말순이는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내일까지만 더 기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양철우 일행이 나가고 나자 정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사진 액자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는데 이제 유리가 깨져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문 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어제 양철우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내일까지라고 했으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게에는 단골 할머니 한 분과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만 남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도 손님들이 더 있었을 텐데 요즘은 정말 한산했습니다. 괴종시계가 2시 30분을 가리킬 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양철우를 포함해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났고 표정도 더 험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양철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무서워하며 수저를 떨어뜨렸고 직장인 남성도 급히 자리를 뜨려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곧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양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양철우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괴종시계를 노려봤습니다. 어제 사진 액자는 깨뜨렸지만 시계는 아직 무사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이 낡은 시계는 왜 아직도 여기 걸어놓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물 때문에 가게 분위기가 촌스러워 보인다고. 정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계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발 그냥 놔주세요. 그건 제 남편이. 에이, 이런 걸로 장사가 되겠어요? 양철우가 무심코 시계 위 사진 액자를 다시 툭 쳤습니다. 어제 깨진 걸 테이프로 붙여놨던 액자가 다시 떨어졌어요. 아! 정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양철우의 부하 중 하나가 떨어진 액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런 낡은 거나 걸어놓고 장사나 되겠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철우가 괴종시계 문짝을 강하게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시계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내부 기계도 틀어져 버렸어요. 안 돼! 정자가 절규하며 달려갔습니다. 깨진 시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시계 바늘도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건 내 남편이 남긴 소중한 선물이라고요. 정자의 목소리가 흐느껴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계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하린이 앞치마를 벗으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깜짝 휴가를 내고 왔던 건데 뒤쪽 창고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설치한 녹음기 덕분에 이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양철우 일행은 처음 보는 젊은 여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아, 사장님 딸이군요. 어머니한테 얘기 안 들었어요? 우리는 돈 받으러 온 거라고. 양철우가 건방지게 말했지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할인이 어머니의 손에서 시계 조각을 받아들고 있을 때 양철우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아가씨.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단련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단골 할머니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오장 마이너스 특임단의 분노. 할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수년간 쌓아온 실전 경험이 온몸에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양철우 일행은 그저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만 봤지만 할인은 이미 상황을 완전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할인이 조용히 말하자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양철우는 할인의 침착한 모습을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뭐야, 아가씨가 우리 무서워하지도 않네. 용감하긴 한데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양철우의 부하 중 하나가 할인에게 다가가며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할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팔을 잡아 비틀며 관절을 꺾는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어요. 부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년이. 다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할인은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정확한 타격으로 제압했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야? 양철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겨우 몇 초 만에 자신의 부하 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할인은 천천히 양철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정신력과 체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뭘 하려던 거죠?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양철우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감히 우리한테. 답하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뭘 하려던 거냐고요. 할인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양철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부하 하나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문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냥 돈 받으러 온 거라고. 정당한 거래였어. 정당한 거래라고요? 할인이 바닥에 흩어진 시계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소중한 시계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이것도 정당한 거래의 일부였나요? 할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양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실수였어.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고. 실수요? 할인이 양철우의 앞으로 다가가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그보다 빨랐어요. 순간적으로 양철우의 팔을 잡아 비틀며 테이블에 고정시켰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제압술이었어요. 아, 놔줘, 이년아. 양철우가 소리를 질렀지만 할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빌린 돈 정확히 얼마고 언제까지 갚으라는 거죠? 제대로 말해보세요. 할인의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에 양철우는 완전히 겁에 질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단골 할머니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정자는 딸의 모습을 처음 보는 충격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네. 내 딸이 저렇게 컸구나. 정자가 중얼거리는 동안 가게 안은 완전히 할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양철우가 할인의 제압술에 꼼짝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원금은 2천만 원이었어. 근데 월 3% 복리로 지금까지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죠?
할인이 압박을 더 가하자 양철우가 신음을 내며 대답했어요. 8천만 원 정도. 아니, 9천만 원 정도 될 거야. 2천만 원이 9천만 원이 된다고요? 할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복리라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양철우가 변명했지만 할인은 이미 이들의 수법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707 특임단에서 각종 범죄 수법에 대해 교육받았거든요. 법정 최고 이율이 연 20%인 거 알고 계시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건 연 400%가 넘어요. 할인의 정확한 지적에 양철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무지한 서민들을 상대로만 장사했던 터라 이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거 모르세요?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생을 망치는 비겁한 짓거리 말입니다. 할인의 차가운 말에 양철우는 움찔했습니다. 평소 듣지 못했던 직설적인 비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할인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자 양철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불법 고금리 대출, 협박, 기물파손, 폭행미수. 죄목이 꽤 많네요. 할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증거 수집과 상황 보고도 중요한 훈련 과목이었거든요. 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양철우가 마지막 허세를 부렸지만 할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청룡파 행동대장 양철우 씨, 맞죠? 전과 12범의 사기, 공갈, 폭행 경력이 있으시고. 할인의 정확한 신상 파악에 양철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너 대체 뭐 하는 년이야? 설마 너 경찰이야? 양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찰보다 더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죠. 정말 한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짓이에요. 아니, 잠깐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양철우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할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모든 말이 무력해졌습니다. 할인의 날카로운 지적에 양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가게 문이 열리며 최순경이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미리 연락해뒀던 거였어요.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순경은 바닥에 쓰러진 부하들과 제압당한 양철우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할인이 차분하게 설명하며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자 최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최순경은 청룡파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었거든요. 양철우, 드디어 꼬리를 잡았네. 오랫동안 기다렸어. 최순경의 말에 양철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함정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함정이 아니라 정당한 신고 접수예요. 당신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는 그 증거를 수집했을 뿐입니다. 할인이 양철우를 놓아주자 최순경이 즉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불법 고금리 사채, 협박, 기물파손,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정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딸에 대한 자부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의젓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처음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조폭들이 연행된 후 가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시계 조각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할인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시계의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바늘도 구부러져 있었지만 본체는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는데 이렇게 망가져버리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시계 조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시계를 만지시는 모습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하리는 동네 목공소와 시계 수리점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괴종시계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장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오래된 시계는 요즘 보기 힘든데 정말 귀한 거네요. 유리와 바늘만 교체하고 내부 기계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 수리 장인이 조각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 시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꼭 고쳐주세요. 하린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모습 그대로 되돌려 드릴게요. 다만 사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품을 주문해야 해서요. 시간이야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제대로만 고쳐주시면요. 하리는 수리비를 선불로 지불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시계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사흘 후에 새 것처럼 고쳐서 가져다 드릴게요. 하린의 말에 정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린아. 엄마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린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군대에 있어도 도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정자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딸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린아, 엄마가 미안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사흘 후, 하린은 완전히 복원된 괴종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새 유리가 끼워지고 바늘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서 마치 새 시계처럼 반짝였어요. 와, 정말 새 것 같아. 정자가 감탄하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하린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벽에 걸고 시간을 맞췄어요. 똑딱똑딱 익숙한 소리가 다시 가게를 채웠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정자가 중얼거리자 하린도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시계가 다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아빠, 시계 다시 울리게 해드렸어요, 엄마. 하린의 말에 정자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조폭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시 안심하고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장님, 요즘 가게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밝아진 것 같아요. 손님들의 말에 정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이 이모님도 김치를 가져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요? 뉴스에도 나왔던데 청룡파 일당이 모두 잡혔다고. 이제 다시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물론이에요. 정말 기다렸어요. 정자와 말순이 이모님이 다시 함께 일하게 되면서 가게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말순이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야기했어요. 일주일 후, 하리는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가게 준비를 도왔어요. 말순이 이모님도 다시 나와서 일하게 되면서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하리나, 정말 고마웠어. 너 때문에 엄마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 정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거든요. 조폭들이 사라지자 동네 분위기 자체가 밝아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말순이 이모님도 계시고요.
하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8시를 알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출근하시던 시간이었죠. 아빠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게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으니까요. 할인의 말에 정자는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예전처럼 따뜻하게 들렸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마지막으로 서빙을 도우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저분이 사장님 따님이시군요.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시더라니. 단골 할머니가 정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이미 동네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우리 할인이가 특수부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딸이죠. 정자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할인은 살짝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다음에 또 휴가 나오면 와서 도와드릴게요, 엄마. 오후에 짐을 챙기며 할인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딸이 걱정되면서도 이제는 안심이 되었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심히 가. 몸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어. 정자가 딸을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인은 어머니를 꼭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할인이 떠난 후 정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괴종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습니다. 정자는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할인이가 정말 의젓하게 컸죠? 당신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며칠 후 최순경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양철우 일당의 재판 결과를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양철우와 그 일당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할인이 다시 휴가를 내고 집에 왔습니다.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번창하고 있었어요. 조폭들의 협박이 사라지자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가게가 정말 활기차졌네요. 할인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다 우리 할인이 덕분이야.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야. 정자가 딸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모녀는 함께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괴종시계가 8시를 알리며 따뜻한 종소리를 울렸어요. 아빠도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인이 시계를 바라보며 말하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가게를 채우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딸이 있고 함께 일할 이모님이 있고 무엇보다 남편의 사랑이 담긴 시계가 매일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어떤 사랑은 부서진 뒤에야 보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 마음 가만히 안고 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실래요?